네, 이렇게 오후 시황 보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경 브리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강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후장 흐름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전장에서 이제 장 초반 때는 시장에 조금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이 내내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좀 오르가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에는 지수 방어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했다라면은 오후장 와서는 종목별의 개별적 이슈를 좀 기다리는 기대감을 보고 있고요. 일단 후반에는 오늘 주요 지표에 대한 네. 발표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좀 관망세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장 특징주 브리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을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가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흐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가스관에 대한 이 감축 소식이 이번에 첫 하루 이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대유럽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제 이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좀 감축시키거나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이 러시아의 주요 기업이 네. 유럽으로의 이 가스 공급을 줄였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까지 따라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들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관계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음. 종목을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했을 때 가스 공급 단축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이 수요 공급에 대한 가격 변동이 나왔죠. 네. 이 때문에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이 먼저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GSE 종목이 장 초반에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미 이제 가스 공급에 대한 뉴스가 간밤에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 출발에 상당히 영향이 되었었고요. 전반적으로 가스 공급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GSE뿐만 아니라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장 초반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대성에너지까지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4%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11%대까지 가장 높은 움직임 나왔습니다. 네, 대성 에너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가 이제 네. 겨울에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또 보고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대립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에너지 대란을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스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원유 공급에 대한 리스크도 가져올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유럽은 이제 점차 이 겨울 이 계절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난방유에 대한 상당히 이제 공급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간이 좀 더 진행될수록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유럽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방적으로 유럽에 대한 이 러시아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가격 변동을 경험한다라면은 상당히 유럽 입장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원유라든지 이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에너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가장 최근에서는 독일에서 네. 에너지 비상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유럽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에너지 대책에 대한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공급이라든지 그밖에 지금은 좀 다급하게 석탄 에너지라든지 그밖에 이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쉽게 이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크게 거론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좀 나온다라면은 시장은 또 한 차례 정도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더 살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뭐 석탄 에너지, 대체 에너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관련해서 또 어떤 관련주를 또 보는 게 좋을까요?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이 가격 제한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 유럽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태양광 종목들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 비중이 사실은 유럽 시장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CS 윈드라든지 CS BL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은 향후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에 대한 생각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 풍력에 대한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국내 신규 확진자가 지금 9만 명으로 돌파해서 지금 좀 급증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가 좀 많은 또 관심을 또 받고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최근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좀 뭐랄까 방역에 대한 걱정 그리고 확진세에 대한 재유행에 대한 걱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찍이 재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백신 기업들 그리고 USK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진단키트, 뭐 백신 기업도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추천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뭐 시젠이라든지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확산에 대한 기조가 7월달 초부터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차례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가 좀 시장에서 좀 소강 상태인 분들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은 USK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비트 컴퓨터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비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좀 보였었는데요. 이와 같은 US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따라오고 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세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더 늘어난다면은 직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처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뭔가 섹터적인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누차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과거와 같은 이 코로나 이 재유행에 대해서 네. 방역이 아주 강력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는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지만은 지금은 사실 이제 확진자 숫자에 대비해서 코로나에 대한 이 대응 뭐랄까 인식이 조금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은 방역을 좀 키우기보다는 좀 이 자발적인 방역에 조금 더 강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였던 시세를 과거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수치 변화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하루 이틀 코로나 확진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준다면은 아마도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찾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확진자에 대한 수치가 얼마만큼 계속해서 오르는지 그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매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은 맞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세가 되는 거는 별로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네. 이제 또 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수업 등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또 추천해 주신 뭐 진단키트나 백신 기업 있는데요. 어떤 기업을 특히 또 추천을 해 주실까요? 일단 최근에 와서 이 진료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진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의료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반대에 많이 부딪혀왔던 산업인데, 코로나가 확진이 되다 보니까 원격 진료가 임시적으로 좀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법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법안은 아니고요. 이 때문에 이 US케어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장에서도 가장 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인데, 최근에 와서 주가가 좀 크게 시장 따라서 많이 빠졌다가요,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 유입과 함께 살아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상단을 6,500원, 6,200원 라인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를 좀 더 쉽게 넘어간다라면은 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 라인대가 1차적인 저항대로 계속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6,200원이 넘어갔을 때는 좀 일부라도 수익을 좀 챙기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US케어 관련해서 종목을 본다라면은 대장주로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다만 단기적인 흐름들은 챙겨가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피니트 헬스케어 추천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금 현재 또 원자력 발전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흐름 또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오늘 하루 종일 원전 관련된 뉴스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단에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 네.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규모로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좀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것만큼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새로운 지역군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집트발 원전 수출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 체코발 체코 지역에서 원전 수주 모멘텀을 계속 기대를 해왔었거든요.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집트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체코에 대한 뉴스보다 이집트 뉴스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또 이제 올해 연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체코 원전 수주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둬야 될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좀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친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뉴스를 좀 오늘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인 시세뿐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랑 또 이제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어떤 기업을 또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오전 장 초반 때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뉴스를 받으면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좀 주요한 기업들, 큰 기업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 초반에요. 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5%대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건설 섹터로 많이 보고 있지만은 원전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은 건설사도 중요해집니다. 현대건설이 현재까지도 3%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에는 이 해외 원전 수주 경험이 있는 대우건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우건설도 오늘 장중에 5%대 움직임이 나왔고요. 현재는 1.4%대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 원전 수주 드림팀을 생각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대우건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전반적으로 이 테마적인 부분들 본다라면은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서정기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G2파워 종목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데 이들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또 추천해 주신 종목들 GSE와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 BHI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아까 앞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알짜배기 정보를 알려드리는 무쌤의 주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쌤의 트레이딩 룸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식의 기본 개념부터 좋은 정보까지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는 궁금해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무쌤의 트레이딩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